미식의 중심인 파리에서 식량 부족과 채식 식단으로 선수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길거리에는 노상 방뇨를 막기 위한 임시 화장실이 설치된 모습을 보니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파리 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료 봉사자들에 따르면 예기치 못한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생강의 수질 문제, 테러 위협으로 인한 치안 문제, 끊이지 않는 반대 시위와 같은 문제들이 아닌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 문제들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덕분에 한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한국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파리 올림픽 의료 지원 팀원인 나타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샤예요. 정형외과 의사이고 파리 올림픽에서 의료 지원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파리 올림픽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한국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려면 저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의학을 배우게 된 계기는 어릴 적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사건 때문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의 일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외교관이셨고 한국에서 2년 동안 근무하셨죠. 당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고 두려웠지만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언어를 접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곧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에 적응하게 되었죠. 어느 여름날 저희 가족은 북촌 한옥마을로 여행을 갔어요. 북촌 한옥마을은 현재는 많은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예요.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있고 전통적인 한옥 건축물과 좁은 골목길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요. 관광객들은 한옥마을을 걸으며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한옥 체험관이나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었죠. 그날은 무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저는 한옥마을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심한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배탈이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급히 갔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응급수술을 받은 후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맹장염으로 인해 응급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제가 눈을 떴을 때 저를 돌봐주던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셨어요. 그분은 따뜻한 미소로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제 눈을 친절하게 바라보며 위로해 주셨고 부모님에게는 자세히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친절함과 헌신적인 태도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의사 선생님은 매일같이 병실에 찾아와 제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 과정을 세심히 돌봐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죠.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인상 깊었어요. 이런 의료 시스템이 있기에 내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죠. 퇴원 후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건강을 잘 챙기세요. 그날 병원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어요. 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한국에서의 그 경험은 저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의 따뜻한 인연이 저를 의사의 길로 이끌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의료 지원 팀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어요. 올림픽에서 전 세계의 선수들을 돌보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올림픽은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가득해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4 파리 올림픽 의료 지원 팀원으로 첫날을 맞이했어요.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며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고 파리 시내로 나갔어요. 거리에는 이미 올림픽을 환영하는 기념품과 장식들이 가득했죠.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고 두근거렸죠.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거리를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곳곳에 임시 화장실과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이게 왜 설치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노상 방뇨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이게 정말 파리의 모습인가? 싶었죠. 파리는 항상 세련되고 우아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임시 시설들이 설치된 걸 보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설들을 보며 불쾌해하는 눈치였어요.
파리의 이미지를 이렇게 손상시키다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리에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위대가 모여 있었고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시위대는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꽤 격렬했어요. 저는 경찰들의 경계를 뚫고 겨우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이미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첫날이라는 생각에 다시 힘을 냈죠. 올림픽 의료 지원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선수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료 텐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하면서 첫 환자를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한 육상 선수가 연습 중에 발목을 다쳤다는 거였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빠른 처치가 필요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저는 선수를 안심시키며 조심스럽게 의료 텐트로 데려왔어요. 발목을 얼음 찜질하고 붕대로 감아주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그런데 치료 도중 그 선수가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이 부상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수가 말했어요. 골판지 침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골판지 침대라고요? 네, 맞아요. 선수가 대답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 골판지로 만든 침대를 제공했다더라고요. 처음엔 참신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자보니 정말 최악이에요. 선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너무 딱딱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밤새 뒤척이다 보니 매일 아침 온몸이 뻐근해요. 허리도 아프고 목도 뻐근하고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된 훈련은커녕 경기에 집중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다른 선수들도 비슷한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모든 선수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수는 바닥에서 자는 게 더 편하다고 할 정도라고 했대요.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자기 돈으로 에어 매트리스를 사서 쓴다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실감했어요. 올림픽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은 정말 중요한데 말이에요. 혹시 조직위원회에 항의해봤나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선수가 대답했어요. 여러 나라 선수들이 함께 항의했어요. 하지만 조직위 측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올림픽 정신으로 견뎌달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친환경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선수들의 컨디션과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죠. 실제로 어느 정도로 불편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상상해보세요. 딱딱한 골판지 위에 얇은 매트리스 하나를 깔아놓은 거예요. 누우면 바로 바닥이 느껴져요.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아프고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아파요. 뒤척일 때마다 뽀각뽀각 소리가 나서 옆 사람까지 깨우게 돼요. 게다가 습기에 너무 약해요. 선수가 덧붙였어요. 땀을 많이 흘리는 우리 선수들에겐 최악이죠. 조금만 습기가 차도 골판지가 물러져서 형태가 변형돼요. 한 번은 동료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침대가 비자 모양으로 접혀 있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라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컨디션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선수가 대답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피로가 계속 쌓여요. 그러다 보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근육 이완도 제대로 안 돼요. 오늘 제가 넘어진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피로 때문에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졌거든요. 선수의 말을 듣고 보니 이 골판지 침대 문제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라는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날 오후 일본에서 온 수영 선수 히로시가 저희 의료 텐트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 보였죠. 어떤 증상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계속 어지럽고 무기력해요. 집중도 잘 안 돼요. 히로시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사실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히로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식당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인 미식 도시 파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 힘들었거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물었어요. 히로시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이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죠. 근데 문 앞에 엄청난 줄이 있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는데 음식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겨우 샐러드와 빵 조금을 먹었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아침은 어땠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침도 비슷했어요. 오늘 아침엔 일찍 가려고 했는데 이미 6시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결국 1시간을 기다려 들어갔는데 남은 건 시리얼과 요구르트 뿐이었어요.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못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올림픽 선수들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은 정말 중요한데 말이에요. 히로시가 계속 얘기했죠. 어떤 선수들은 아예 외부에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경기 일정이 빡빡해서 외출할 시간도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히로시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어요. 선수들이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경기에 임한다니 이건 정말 큰 문제였죠. 혹시 조직위원회에 항의해봤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여러 선수들이 항의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개선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변한 게 없어요. 히로시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온 육상 선수 제시카가 의료 텐트로 들어왔어요. 그녀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죠. 저도 히로시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어제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죠. 올림픽 관련 인파 때문에 가게마다 길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결국 1시간을 기다려 햄버거 하나를 겨우 샀어요. 이런 음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니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 보였어요.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히로시가 대답했어요. 많은 선수들이 에너지바나 단백질 쉐이크 같은 보충제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없죠. 게다가 이런 보충제들도 금방 동이 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선수들이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경기에 임한다니 이건 정말 큰 문제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의료 텐트로 한 미국 육상 선수가 실려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의식도 몽롱해 보였죠. 열사병 증세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물었어요. 선수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버스가 완전 오븐이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놀라서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선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경기장으로 가는 버스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창문도 열리지 않았고요. 7월의 파리는 정말 덥잖아요. 버스 안은 말 그대로 찜통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7월 파리의 평균 기온은 25도를 웃돌고 때로는 35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날씨에 에어컨도 열린 창문도 없이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그 버스를 탔나요? 제가 물었어요. 1시간 반 정도요. 원래는 30분 거리인데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이 3배나 걸렸어요. 그동안 우리는 그 찜통 같은 버스 안에 갇혀 있어야 했죠.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러자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버스 기사님께 창문이라도 열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안상의 이유라나요? 테러 위험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보안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물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동이 났죠. 40명이 넘는 선수들이 그 찜통 버스에서 1시간 반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결국 많은 선수들이 탈수 증세를 보였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어떤 선수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지기도 했대요. 특히 더위에 약한 북유럽 선수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올림픽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요? 그날 이후로 의료 텐트는 더위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는 선수들로 넘쳐났어요. 탈수, 열사병, 어지러움, 심지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기권하는 선수들도 생겼죠. 한 프랑스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니 부끄럽습니다. 파리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조직위원회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라고 말하며 이어 말했어요. 현재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보안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개선은 어렵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졌죠. 선수들의 부상과 건강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매일같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지니 지치기도 했죠. 그래도 제가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올림픽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책임감마저 다 던져버리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의료 텐트에 중국 선수단이 들이닥친 일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또 도핑 검사라고? 이게 몇 번째야?
한 중국 선수가 고함을 질렀어요. 사실 중국 선수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훨씬 더 자주 도핑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과거에 도핑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이건 차별이라고. 다른 중국 선수가 소리쳤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중국 선수들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죠. 그때 한 한국 선수가 텐트로 들어왔어요.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시겠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여러분이 자주 검사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강하다는 증거죠. 중국 선수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선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세계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 검사들은 여러분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예요. 중국 선수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검사를 통과하면 아무도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한 중국 선수가 물었어요. 하지만 이건 불공평해. 한국 선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이 항상 공평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평가받아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극복하면 진정한 챔피언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중국 선수들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내 말이 맞아. 우리가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자고. 한 중국 선수가 말했어요. 한국 선수는 끝으로 말했어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합시다. 그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 아닐까요? 중국 선수들은 마지못해 수긍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떠났죠. 그 후로도 중국 선수들의 태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고 때로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큰 충돌은 없었어요. 반면 한국 선수는 자주 의료 텐트를 들러 저희를 격려해 주었어요. 그는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파리 올림픽이 한창이던 어느 날 의료 텐트에서 일하던 저는 주변의 웅성거림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알고 보니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이 큰 화제가 되고 있었죠.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등 다양한 한식이 가득한 모습에 다른 나라 선수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저는 김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김 선수, 파리 올림픽에서 식사나 숙소, 교통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 선수단은 힘들어하지 않나요? 혹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김 선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저희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대한체육회에서 한식 도시락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매일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다양한 한식이 배달돼요. 덕분에 선수들 컨디션이 좋아졌죠. 정말 놀라웠어요. 김 선수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숙소 문제도 해결됐어요. 한국 기업에서 폭염에 대비해 닿는 순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쿨링 매트리스 토퍼와 쿨링 베개, 각종 침구류를 제공해줬어요. 폭염에 대비해서도 우리 선수촌 숙소에 모두 89대의 객실용 냉풍기를 비치를 했고 이 밖에도 에어컨이 필요한 선수들을 위해서 이동식 에어컨을 마련해줬죠. 교통 문제도 해결됐어요. 대한체육회에서 에어컨된 차량을 지원해주고 경기장 근처에 휴식 공간도 마련해줬어요. 저는 감탄했죠. 그렇군요. 한국 기업들의 지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김 선수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맞아요. 찜통버스 때문에 선수들이 고생했거든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그럼 혹시 그런 지원 덕분에 성적도 좋아졌나요? 김 선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외적인 지원 때문만은 아니에요.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 코치진의 헌신적인 지도,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모두 어우러진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 된 팀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호감이 갔어요. 김 선수는 자신의 성과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김 선수가 저에게 한국 선수단의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에 감탄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모두에게 반가운 건 아니었어요. 특히 중국 선수단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죠. 한 중국 선수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불공평해. 왜 우리는 저런 대우를 못 받는 거지? 그들의 눈빛에서 시기와 질투가 느껴졌어요. 올림픽이 진행될수록 한국 선수단의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반면 중국 선수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내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중국 선수들의 태도를 더욱 나쁘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김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대부분의 선수들이 축하를 건넸지만 중국 선수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장에서 한 중국 선수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어요. 한국 선수들은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어. 우리는 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그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심지어 자국 코치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 선수는 한국은 혜택을 받았다며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어요.
결국 그 중국 선수는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었고 중국 선수단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반면 김 선수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성숙한 대응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죠. 이 사건을 지켜보며 저는 스포츠맨십과 올림픽 정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중국 선수단의 행동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반면 김 선수와 한국 선수단은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올림픽이 진행될수록 많은 선수와 스태프들이 김 선수를 진정한 올림픽 정신의 표본이라고 칭찬했어요. 그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배려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과도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한국 선수들이 가져온 훌륭한 도시락부터 그들의 친절한 태도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한국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을 다시 방문해 보려고 해요. 한국에서의 특별한 추억이 제게 의사라는 꿈을 심어줬듯이 이번 여행도 제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음식과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크네요. 올림픽에서 맛본 한국 음식의 맛이 여운으로 남아있어요. 본고장에서 즐기는 진짜 한식의 풍미를 상상하면 벌써 설렘이 가득해요. 한국의 급속한 발전 비결도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대돼요. 올림픽에서 만난 한국 선수들의 친절함이 인상 깊었거든요. 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지금은 올림픽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돼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은 파리올림픽에서 의료지원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나타샤가 보내온 파리올림픽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월드생생튜브였습니다.